자, 한경구 단장 모셨는데요.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와 이재명 잡으러 간다고 신의 한 수를 뒀어요. 네. 한동훈 장관이도 그렇지만 이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은 개항을 해서 붙겠다. 네. 야, 요건 저는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아니 저도 이게 밑자 본전인데 원희룡 장관한테 손해 볼 게 없는데 저는 이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충분히 박사님 그 의견에 동감하고요. 오히려 그 이재명 쪽에서 출마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전해져 와요. 도망간다 이런 얘기. 얘기. 뭐 비례대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이재명의 그 최측근들 우리가 이제 딸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재명에 부합하는 세력들 이 강성층들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이 내년 총선을 견인하기 위해서 전국 선거를 주도해야 되니까 비례대표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에 들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시간적 배경이 원희룡 장관의 이 센 발언이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센 사람, 센 분이라는 얘기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있어요. 최근에 당을 위해서 이 도전과 희생, 자기가 본인이 이제 피력한 겁니다. 도전과 희생을 각오하고 센 사람과 붙겠다. 이게 원희룡 장관이 하신 얘기인데 그렇죠. 저는 뒤집어 얘기하면 센 사람과 붙는 게 아니라 원희룡 장관이야말로 센 사람이에요. 원희룡 장관 자체가 센 사람이에요. 자기가 좀 자기 자신을 좀 낮춰서 내가 센 사람하고 붙겠다고 하지만 센 사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누구보다 센 분이 원희룡 장관이에요. 흔히 지금 수도권의 험지라고 수도권을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3번 합니다. 신한 이제 자유한국당 뭐 해서 그 전서부터 한나라당 때부터 하는데 16, 17, 18대 국회의원 3선을 하죠. 이분이 지금 황희가 있는 양천구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우리가 보수정당에서 험지라고 얘기했던 데를 이미 답습하시고 제주도에서 뭐 국회하는 뭐 무소속까지 하면서 도지사까지 역임하시고 올라와서 지금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성과를 내십니까? 그 민노총 때려잡는 거 보세요. 하얀 파이바 딱 안전모 쓰고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센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볼 땐 원희룡 장관 자체가 세신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렇지 않아도 중진들이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차에 이 말이 나오니까 눈물나게 고맙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눈물나게 고맙다. 그랬는데 저는 그 계양을이라는 데를 지역구로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지난 그 6.1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하고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그때 계양을이 보궐선거로 원래 이제 송영길이가 있던 지역구에 이제 이재명이 가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당대표가 이준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박사님? 그 당시? 윤상현이요. 윤상현이요. 근데 사실 저는 강력하게 뭐 윤상현 의원도 뭐 제가. 그때 누가 김용호가 공천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보궐선거 때. 보궐선거 6.1. 그러니까 그 계양을에 이재명이 나왔을 때. 이재명이 나왔을 때. 2022년도 이제 6.1 보궐선거 때. 윤상현 의원이 이제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보궐선거 때는 그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을 했고 당대표는 이준석이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그때 당시 계양을에 지역에서는 그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다고 하는 윤형선이라는 분을 이제 공천을 주고 지원 유세를 막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리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도 뭐 개인적으로 저도 소통이 좀 되시는 분이라 저도 가서 윤영선을 뭐 인터뷰도 하고 지원 유세도 따라다니면서 많이 우리 시민단체와 조력도 했지만 사실 결과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저는 답변한 기억이 나와요. 그 캠프에다가도. 그거는 뭐 현실 정치니까. 근데 결과가 만에 하나 윤영선이 아닌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좀 더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그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우리 박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윤희숙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박사님 기억나시죠? 윤희숙이 갔으면 잡았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 좀 더
전략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그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던 그 선거가요.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던 선거에서 반타작한 겁니다. 역으로 지금 야당 이재명 당이 선방한 거예요. 결과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그때 당시에 왜 아쉬움이 남냐면 이준석 당대표나 그 공천위에서 좀 더 이재명을 너무 안일하게 본 거죠. 지금의 이재명을 본다면 만약에 박사님이 공천위원장이라면 지금의 이준석의 모습이라면 총력을 다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때 총력을 다해서 예. 떨어뜨렸어야 되는. 그러면 이렇게 세상 시끄럽지 않아요, 박사님. 방탄을 그때 제거했어야 되는데. 네, 그럼 박사님 우리 천막 치고 박사님 방송에서 막 울부짖고 그렇게 안 해요.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냐 뭐냐 박사님이 하실 말씀도 없어요. 벌써 감옥 갔어요. 방탄이 갔어요. 없으면 벌써 감옥 갔어요. 그 뺐지. 그래서 제가 박사님이 드린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총선 얘기 나오면 항상 그 아쉬움이라는 거 반면교사로 지난 6월 1일 개항을의 이 보궐선거 결과 우리가 좀 더 안일했다. 무조건 지원 유세만 간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러면 이재명을 이준석이가 어떻게 보면 살려준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탄생시켰죠. 살려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인적풀이 있었어요, 박사님. 윤희숙 뿐이 아니라도. 왜냐면 윤영선이란 분이 저는 뭐 그분을 절대 낮춰보는 건 아니지만 지역에서는 뭐 의사 선생님으로서 나름대로 지역 기반은 있지만 이재명은 전략적으로 송영길이가 거기에 박아놓은 인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전략을 가지고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뭐 전국 선거처럼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재명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 이제 둘이 실수가 이제 공관위원장도 실수고 이준석 당대표도 실수가 이재명이가 이제 뜨내기로 온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토박이 의사죠 아마 의사 출신 맞습니다. 토박이 의사 출신을 붙이면은 명승부가 될 거다 이러고 꽂았는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물론이죠. 이 지명도 면에서 뭐 선거는 그래도 지명도가 깡패라고요. 지명도가 반이에요. 그럼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냈어야 그래도 되는데. 박사님 거기에서 송영길이 5번 한 그럼, 텃밭인데 그거 우습게 너무 우습게 본 거죠. 네. 그때 만약에 박사님 말씀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이거 이재명 빠지 안 달아줬으면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예. 진짜 우리도 거물급을 붙여서 그럼요. 승부로 들어갔어야죠. 승부로 들어갔어야 예,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개항을의 지역구는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건 단순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 7곳의 보궐선거 이거하고 비견될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속상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 얘기하면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번 총선에 그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원희룡 장관이 가장 먼저 저는 사실 그 뭐 흔히 말하는 친윤이다 뭐 중진이다 뭐 이런 쪽에서 뭔가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그래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그 얘기 이후에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무위원인 원희룡 장관이 오히려 박사님 내가 당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도전과 희생으로 자기는 각오가 되어 있고 이왕이면 센 분하고 붙고 싶다 이래 놓으니까 이것은 상징하는 바도 있지만 우리 내년 총선에 원희룡 장관이 큰 우리에게 또 희망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의미는요. 이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로 유명하죠. 유명하죠. 똑똑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 선거를 하면서 이재명하고 붙으면서 이재명의 그 죄에 대해서 대장동 일타 강사 하듯이 이재명 죄를 낱낱이 그냥 쫙 하면은 네. 아니 인천 계양을 주민들도 아니 저거 그러면 저 죄가 맞는가벼 이러면서 하나씩 넘어간다고 집요하게 일타 강사로 하면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을 이제 뭐 감옥 보낼 수도 있고 이제 떨어뜨리는 걸 넘어서 완전히 그냥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원희룡 장관이 제격이냐 그리고 집요한 것도 있거든요. 성격이 그 다음에 물고 늘어지는 근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원희룡 장관 임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선방을 먹였는데 사실 문제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원희룡 장관께서 그 송영길의 텃밭이라고 하는 개항을 선택을 한다면요. 네. 저는 그 매치가 이재명과의 매치는
사실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봐요. 왜요? 충분히 이재명은 도망간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이 이제 다른 구실을 대서 도망가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과 그 원희룡 장관의 이제 총선 분위기 이제 TV 토론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TV 토론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원희룡 장관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국무위원이고 행정가이시고 뭐 하지만 사실 이분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난 그 당내 대선 경선 때도 보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정치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그 홍준표나 뭐 누구로부터 유승민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집요한 공격을 받을 때 그래도 그나마 그 논리적으로 쉴드 쳐주신 분이 원희룡 장관이에요. 그때 후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리백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볼 때에도 그 원희룡 장관은 우습게 받아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되돌아보면 이재명이 아무리 뭐 말을 잘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논리에서 그리고 특히 이런 거잖아요. 지금 피고인 피의자 신분하고 검사 출신하고 그 TV 토론이 되겠어요. 예? 이분이 원희룡 장관이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의 검사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서울법대 속으로 입학하신 분인데. 아니 이제 뭡니까 피고인 쥐잡듯이 그냥 그럼요. 검사 입장에서 잡듯이 잡을 거야. 분명히 그럴 거예요. 원희룡 또 장관이 지난 그 당내 경선 때 모습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그리고 그 논리로 칠 때 보면요. 이제 당내 경선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아주 발톱을 드러내고 같은 당이니까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하고 붙으면 그럼요. 이제 원희룡 장관의 실력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맞아요. 완전히 쥐잡듯이 작살 낼 거예요. 이재명 완전히 배 깔고 강아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 못 할까요? 거기 딸랑딸랑 박찬대나 뭐 김남국이나 그 따라다니는 김용민이나 이 철호매라고 하는 황운하나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모를까요? 저는 미루어 짐작할 때 진짜 만약에 개항을 딱 공천이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맞붙기는 물론 보기 좋은 뭐 어떠한 경우에는 흥행 카드로는 괜찮고 그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른 핑계 다시 말해서 나는 전국 선거를 주도해야 됩니다. 나는 당 대표입니다. 이러면서 뭐 한 3번 4번 당선 유력한 비례대표로 도망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씩씩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요즘 광폭 행보라는데 그것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뭐 정치 행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도 대전을 갔다 왔어요. 카이스트. 대단한 인기죠. 그런데 이분은 이번에 가서도 정치 행보가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교환 학생들, 외국 유학생들, 이분들의 안전, 치안 이런 거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난리 났고요. 지금 벌써 팬클럽 한울탈이라고요. 한울탈이 네, 팬클럽 이름이에요? 네네. 한자는 우리 한동훈 장관님의 그 나라 한자 그리고 울타리. 그래서 팬클럽이 벌써 결성이 돼서 대단하대요 반향이 이신훈 고문이 우리 애국시알팀 고문님이 이제 그 팬클럽 회장으로 하면서 지금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한동훈 장관의 팬덤은 전국적으로 엄청난데 이 조직적으로 결성된 거는 최초일 거예요. 네, 한울타리. 괜찮죠? 예, 법과 정의와 상식에 준해서 울타리 한동훈과 함께한다 이런 의미의 한울타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매스컴에 우리 박사님은 보셨을 거예요. 한동훈 화이팅 빨간 피켓 있죠? 그렇죠. 장관님 거기가 한울타리예요. 그분들이 이번에 울산도 가고 이분들이에요. 근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광폭행보다 뭐 정치행보하는 거 아니냐, 뭐 정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데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나이는 어리지만 젊지만 나보다 젊지만 난 매우 존경하고 아주 참신한 분 중에 한 분이다. 아주 극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박사님이 한번 그려보세요. 한동훈과 원희룡이 이번 내년 2024년도 22대 총선에 함께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국회의원 한석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람몰이가 진짜 바람 전국을 그냥 훑어버리는 거예요. 네, 심지어 뭐 박사님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김기현 그리고 윤재혁의 투톱 이 큰 선거를 치르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불안감이 없잖아 있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에
그 시청자들이 심지어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그렇죠. 예, 막 그 정도로 지금 시청자들은 보는 눈은 아주 맨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 장관과 이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이 내년의 움직임에 매우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 했어요. 지금 국민의 힘이 한동훈 장관을 띄우고 있다 그랬더니 나를 띄우는 건 국민의 힘이 아니다. 민주당이 날 띄워줬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무기가 이 부인이 있어요. 네네. 진은정 변호사. 진은정 변호사가 새로운 사실인데 그 전국 그 학령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을 한 네.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를 간 수재군요. 실력을 공부로 말하면 한동훈 장관보다 더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그 머리 좋은 두 사람의 그다음에 또 일단 비주얼이 둘 다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그리고 광풍으로 몰아치면은 이제 완전 난리 날 겁니다. 사실 그 난리 선거라는 납니다. 것도 예 맞아요. 요즘에는 뭐 정치인도 뭐 펄리테이너라 그래서 어느 쪽 예능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겸비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지루한 모습, 고루타분한 모습만 보여서는 안 되는데 그 신선함으로 얘기하면 정말 한동훈, 진은정 이 두 분의 모습, 이 젊은 유권자들은 뭐 아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환경구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